안녕하세요. 경제술사입니다. 최근 니콜라 주가가 1달러 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주들에게 잠깐의 희망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1달러 선이 무너졌고 심지어 CEO 거스키는 주식 액면병합에 대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7월까지 주가가 1달러 이상 연속 10일을 기록하지 못하면 회사는 상장 폐지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데드라인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니콜라가 직면한 재무적 어려움과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투자 방향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니콜라의 재무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부채 비율과 단기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의 총자산은 12억 7,450만 달러이고 총부채는 5억 5,568만 달러입니다. 2023년 회계 마감 기준 회사의 부채 비율은 43.68%인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 재무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니콜라의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나마 회사가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을 통한 차입보다는 오퍼링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3분기와 4분기 단기부채 그리고 장기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부채 2억 9,314만 달러, 장기부채 2억 5,157만 달러, 단기부채는 3,304만 달러가 줄어들었고 장기부채는 4,400만 달러가 늘어난 것인데요. 총부채는 1,096만 달러가 증가했지만 단기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좋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옮기는 것이 회사의 파산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회사는 현재 4억 6,471만 달러를 보유 중이고 제공품과 매출 채권으로 8,056만 달러가 있습니다. 합산 5억 4,527만 달러를 보유 중인 것이죠. 약 5억 4천만 달러라면 회사가 올해 4분기 중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보유했다고 추측됩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2024년 올해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상장 폐지를 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가 미달에 따른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분할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는데요. 하지만 역분할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역분할에는 주주들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분할보다는 7월 이전까지 주가가 1달러 이상 유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회 안건에 대한 공시가 발표되었는데요. 니콜라 경영진은 주식 역분할과 더불어 주식 발행 가능액을 60억 달러로 늘리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주가가 27%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설상가상으로 1달러 이상 유지하던 주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니콜라 주가 부양,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공매도 세력의 회방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 자체에 있는 듯합니다. 니콜라는 나스닥 상장 이래로 31억 달러의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전기 트럭과 수소 트럭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트럭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라 즉각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분할과 주식 발행 가능액을 무제한으로 늘리려는 경영진의 행보는 당분간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내연기관 트럭에 대한 규제 정책도 완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연기관 트럭에 대한 규제가 작동되어야만 친환경 트럭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ACF 규제가 트럭협회의 소송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CF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청이 작년 11월에 연방환경청에 신청한 대기환경법 면제가 승인되어야만 하는데요. EPA로부터 대기환경법 면제가 승인되면 캘리포니아 대기환경청은 2024년 등록된 내연기관 트럭의 출입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주행거리 80만 킬로미터 이상 된 트럭 중 연식이 2011년 이전 트럭들에 대해 항만 운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EPA에 요청된 대기환경법 면제 요청 중 승인 거절된 경우는 없었다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오퍼링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50%가 안 될 정도로 재무 상태는 지금까지는 양호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트럭 판매가 부진하고 주가를 부양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부채 비율이 급속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니콜라의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니콜라 직원 900명 중 대부분은 연구개발, 엔지니어 및 생산 지원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트럭을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생산 인력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아직 손익분기점 도달 전이기 때문에 비생산 인력이 많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CEO 거스키가 지난 5개월 동안 받은 연봉은 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아무리 이전 CEO에 비해 낮은 보수라고는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 상당한 지출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직접 생산 인력보다 개발 및 지원 인력이 많아 매 분기 인건비 지출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회사는 매 분기 연구개발비로 4천만 달러를, 판관비로 4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트럭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손해가 40만 달러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대량 수주를 통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트럭 판매가를 하루빨리 높여야만 하는데요. 내연기관 트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서 수소 트럭의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야만 손익분기점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위기를 잘 이겨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가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가 부양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회사가 주가를 1달러 이상으로 부양해야 전환사채 전환가보다 주가가 높아지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텐데요. 그러면 부채가 자산으로 변하게 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로 오퍼링을 하더라도 주가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부채의 대부분은 단기 및 장기 전환사채인데요. 회사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전환사채 4건은 모두 만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를 이미 연장했거나 앞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전환사채는 만기가 아직 2년 이상 남아있어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은 크게 없는 듯 보입니다. 지금 당장 단기 부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장기 부채의 경우 만기일이 2026년이기 때문에 상환에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ACF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2027년 이전까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분기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총 부채는 2023년 1분기 대비 5,680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퍼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부채를 갚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7월 중순까지 기준가 미달에 따른 상장 폐지 요건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전기 트럭 리콜 완료, EPA, 대기 환경법 면제 승인 또는 대량 수주 소식이 지금으로선 주가 부양에 가장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은 니콜라의 상장 폐지 가능성과 현재 직면한 재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늘 주주님들께 희망적인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다소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거운 주제도 다뤄보았습니다. 회사가 역분할과 추가 오퍼링 가능 금액 증액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는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인 듯 합니다. 이번 위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기업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니콜라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